1936년 스페인 내전 스페니시 10월 워은 1936년 7월부터 1939년 4월까지 스페인에서 발생한 내전으로 스페인 제2공화국 정부 공화파와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이끄는 반란 군민족파 간의 충돌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스페인 내부의 갈등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좌파와 우파, 세력 간의 대리전 성격을 띠었습니다. 전쟁 결과 프랑코가 승리하며 스페인은 이후 1975년까지 독재 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배경: 스페인 내전의 배경은 1930년대 스페인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안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스페인 제2공화국이 1931년 수립되었지만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무정부주의자 그리고 보수주의자와 군부 간의 이념적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1936년 2월 좌파 연합인 인민전선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보수적인 우파 세력과 군부가 강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결국 1936년 7월 17일 군부 주도의 쿠데타가 모로코에서 시작되어 스페인 본토로 확산되며 내전으로 번졌습니다. 주요 세력: 공화파 좌파, 구성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무정부주의자, 공화주의자 등 지원국 소련, 멕시코, 국제여단 국제자원봉사자들, 이념 반파시즘, 노동자 권리, 공화주의, 민족파 우파, 구성 군부, 보수주의자, 파시스트 정당인 팔랑해당 지주계급, 가톨릭교회, 지도자 프란시스코 프랑코, 지원국 나치 독일, 이탈리아 왕국, 포르투갈. 국제적 개입: 스페인 내전은 국제적인 개입이 두드러진 전쟁이었습니다. 소련은 공화파를 지원하며 무기, 자문단, 군사자원을 제공했습니다.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는 민족파를 지원하며 무기와 병력을 보냈고, 특히 독일의 폭격기 부대인 콘도르 군단은 게르니카 폭격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서구 강대국들은 비개입 정책을 고수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국제여단의 형태로 공화파에 가담한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주요 전투 및 사건: 마드리드 전투 1936년 1939 공화파의 수도 마드리드 방어전, 게르니카 폭격 1937년 독일 콘도르 군단이 바스크 지역의 게르니카를 공습해 민간인 대량 학살을 일으킴, 피카소의 걸작 게르니카의 소재가 됨, 에브로 강 전투 1938년 공화파의 마지막 대규모 공세로 민족파에 패배하며 전세가 결정적으로 기울음, 결과와 영향: 1939년 4월 1일 민족파가 공화파를 완전히 제압하며 내전이 종료되었습니다. 프란시스코 프랑코는 독재 정권을 수립하였고 그의 독재는 1975년 사망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스페인 내전은 이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국제적 긴장 속에서 좌파와 우파 간의 이념적 대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고, 현대 스페인 사회와 정치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페인 내전의 정치적 사회적 배경: 스페인은 19세기부터 심각한 정치적 분열과 불안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산업화가 늦었고 지주와 농민 간의 극심한 경제적 격차가 존재했으며 교회와 세속주의 세력 간의 충돌도 잦았습니다. 왕정 붕괴와 공화국 수립: 1931년 알폰소 13세가 퇴위하면서 스페인 제2공화국이 설립되었습니다. 이 공화국은 노동자 권리 확대, 농지 개혁, 교회의 권한 약화 등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했으나 보수 세력의 반발로 개혁이 좌절되기도 했습니다. 급진화와 이념적 충돌: 1934년부터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개혁이 중단되고 이에 반발해 노동계급과 좌파 세력이 더욱 급진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 간의 정치적 폭력과 대립이 점점 격화되었고 내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전 초기 상황: 1936년 7월 17일 프란시스코 프랑코를 포함한 스페인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이는 곧 스페인을 두 개의 진영으로 분할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북부와 중부 스페인 공화파 통제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바스크 지방 등 주요 도시와 공업지대가 포함됨. 남부와 서부 스페인 민족파 통제 농업 중심지와 보수적인 시골 지역이 주로 포함됨. 쿠데타 이후 전쟁은 스페인 전역에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각 지역에서 잔혹한 충돌과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국제 여론과 국제 여단. 스페인 내전은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고 좌우 이념적 충돌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국제 여단 50여 개국에서 약 3만 5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공화파를 지원하기 위해 스페인으로 건너왔습니다. 이들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그리고 반파시스트들이 주축을 이루었고 특히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 여단이 유명합니다. 예술가와 지식인들의 참여 조지 오웰 카탈로니아 창가의 저자, 어니스트 헤밍웨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의 저자, 앙드레 말로 같은 작가와 예술가들이 내전을 다루거나 직접 참여했습니다. 게르니카 폭격과 상징적 중요성. 1937년 4월 26일 독일의 콘도르 군단은 바스크 지방의 작은 마을 게르니카를 공습했습니다. 이 공격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현대적 공중전의 최초 사례 중 하나로 약 1600명의 사망자를 낳았습니다. 피카소는 이를 기반으로 걸작 게르니카를 제작하였으며 이 작품은 스페인 내전의 잔혹성과 전쟁의 비인간성을 알리는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전쟁의 주요 전환점. 마드리드 방어. 1936년 1937년 민족파가 수도 마드리드를 점령하려 했으나 공화파의 완강한 저항으로 실패. 말라가 점령. 1937년 민족파가 이탈리아군의 지원으로 말라가를 점령하며 남부에서 우위를 점함. 테루엘 전투. 1937년 1938년 혹독한 겨울 속에서 벌어진 전투로 양측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 에브로 강 전투. 1938년 공화파가 마지막 대규모 공세를 감행했으나 패배하면서 전세가 결정적으로 민족파 쪽으로 기울게 됨. 전쟁 후의 결과. 프란시스코 프랑코의 독재 정권. 프랑코는 카우디오, 지도자라는 칭호를 사용하며 독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의 정권은 강력한 반공주의와 보수주의를 표방했으며 정치적 억압과 검열이 극심했습니다. 약 20만 명의 공화파 인사들이 처형되거나 수감되었으며 수십만 명이 해외로 망명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영향. 스페인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중립을 표방했지만 경제적 고립과 쇠퇴를 겪었습니다. 1950년대 들어서야 미국과의 협정으로 경제 원조를 받으며 국제사회에 재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 스페인에 미친 영향. 스페인 내전은 스페인 사회에 깊은 분열을 남겼습니다. 1975년 프랑코 사망 이후 스페인은 민주화로 전환했지만 내전의 상처는 여전히 정치적 논쟁과 갈등의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문화적 역사적 중요성. 스페인 내전은 단순한 내전이 아니라 20세기 초반 세계사의 주요 이념적 갈등, 즉 파시즘, 공산주의, 자유주의 간의 충돌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계급 갈등. 스페인은 농업 중심의 경제였고 토지의 대부분이 소수의 대지주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 고통받았고 도시의 노동자 계급은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착취에 시달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화파는 토지 개혁과 노동자 권리를 내세우며 대중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반면 민족파는 지주 계급, 군부, 그리고 중산층의 지원을 받아 기존의 전통 질서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종교적 갈등. 가톨릭 교회는 스페인 사회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제2공화국 시기 1931년 이후에는 세속주의적 개혁 종교 교육 폐지, 수도원 재산 몰수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교회와 깊이 연관된 보수 세력을 자극했고 교회는 민족파를 강력히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내전 동안 공화파 측에서는 반종교 폭력이 벌어져 많은 사제와 수도자가 살해되고 교회가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민족파가 자신들의 투쟁을 기독교 문명을 수호하기 위한 성전으로 선전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국제적 개입의 구체적 영향. 스페인 내전은 단순히 국내 문제를 넘어서 제2차 세계대전의 전조로 평가됩니다. 국제적으로 파시즘, 공산주의, 민주주의 간의 대립이 스페인을 중심으로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민족파의 국제 지원. 독일 히틀러는 프랑코의 민족파를 지원하며 약 1만 6천 명의 병력과 무기를 보냈고 콘도르 군단을 통해 스페인을 공중전 실험장으로 삼았습니다. 게르니카 폭격은 바로 이 실험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무솔리니는 약 7만 명의 병력을 보내 민족파를 적극 지원했으며 말라가와 바르셀로나 점령 등 주요 전투에서 활약했습니다. 포르투갈 안토니우 살라자르의 독재 정부는 병력을 파견하지는 않았지만 프랑코의 민족파를 외교적으로 지지하며 국경을 통해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공화파의 국제 지원. 소련은 공화파에게 주요 무기 공급국이었으며 탱크와 전투기, 그리고 군사고문단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지원은 종종 공산당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 공화파 내부의 무정부주의자, 사회주의자와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국제여단 50여 개국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약 3만 5천 명의 좌파 지지자들은 공화파와 함께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경험 부족, 열악한 장비, 언어 장벽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비개입 정책. 프랑스와 영국은 내전에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비개입 정책을 선언했지만 이는 사실상 민족파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프랑코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지원을 받았지만 공화파는 소련과 국제여단 외에는 실질적인 국제적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내전 중의 사회적 변화. 공화파 지역. 공화파 지역에서는 무정부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주도하여 집단 농장화와 노동자 자주 관리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바르셀로나와 같은 지역에서는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커졌고 경제의 상당 부분이 집산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변화는 내부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무정부주의자와 공산주의자 간의 충돌은 공화파의 단결을 약화시켰습니다. 민족파 지역. 민족파 지역에서는 기존의 사회 질서가 유지되었으며 군사규율과 종교적 권위가 강화되었습니다. 민족파는 자신들의 통제 지역에서 공화파 지지자들을 처형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강경한 사회적 통제를 시행했습니다. 내전의 주요 교훈. 국제적 대리전의 성격. 스페인 내전은 한국과의 내전이 국제적으로 이념적 대립의 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 스페인 내전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주곡으로 자주 묘사됩니다. 전쟁의 비인간화. 스페인 내전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대량 학살, 그리고 대규모 공중 폭격 게르니카를 통해 현대전쟁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기술 발전과 새로운 무기 전투기, 탱크 등의 실험장이 된 점에서 현대전쟁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정치적 분열의 대가. 스페인 내전은 정치적 분열과 극단적 이념 충돌이 어떻게 한 국가를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스페인은 20세기 내내 내전의 후유증을 겪어야 했고 오늘날에도 내전과 프랑코 시대의 기억은 스페인 정치에서 중요한 논쟁 주제입니다. 프랑코 독재 이후의 민주화와 내전의 유산. 프랑코 사망 후 전환기. 프랑코는 1975년 사망했고 이후 스페인은 민주주의로의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왕정을 복원한 후 후안 카를로스 1세가 민주화를 주도하며 헌법 개정을 통해 현대 스페인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기억의 정치. 스페인 내전과 프랑코 독재 시기의 상처는 오늘날에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 스페인 정부는 역사기억법을 제정해 내전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좌우 진영 간 논쟁을 일으키며 스페인 사회의 분열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